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스 툴을 사용을 해서 회전체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 오브젝트의 대명사인 Y자를 표현을 해 볼 텐데요. Y자는 투명 유리 재질로 되어 있죠. 유리 재질을 표현하기 위한 재질을 설정하는 방법 또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Y자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커브에 스플라인 드로우를 사용을 해 봅니다. 백에서 그림을 그려보죠. Y자를 보면 둥근 회전체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웨이브와 같은 3D 툴에서는 레이스 툴을 제공을 해서 Y자과 같은 회전체 오브젝트를 아주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백 뷰에서 Y자의 모습을 그려보죠. 자, 위쪽부터 그려 나갑니다. 클릭. 자, Y자의 모양을 생각을 해 가면서 그려줘야 되겠죠. 클릭. 자, 여기는 이제 손잡이 부분입니다. 여긴 받침이죠. 자, 요 상태까지만 그려주면 이제 레이스를 사용을 해서 입체적인 Y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그림을 그릴 때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살짝 틈이 생길 정도로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 Y축에 너무 가깝게 하거나 너무 멀리 떨어지면 손잡이의 두께가 너무 얇아지거나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레이스를 한번 사용해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레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멀티플라이로 이동을 해 주고요. 익스텐드에 레이스 툴을 선택을 합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클릭 드래그를 하면 회전체 오브젝트로 만들어지는데요. 만들어질 때의 그 방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센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이동을 해보면 회전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죠. 자, 각도에 따라서, 즉 방향에 따라서 모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잘 제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가 Y자의 모습과 가장 근접하군요. 확인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해주니까 실제 Y자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컨트롤 Z. 자, 지금처럼 레이스를 사용을 할 때 최초로 클릭하는 지점, 그 중심점이 중요한데요. 만약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Y자를 만들어주면 그 부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Y자에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리게 됩니다. 컨트롤 Z. 그렇기 때문에 Y축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다시 한번 됐습니다. 만들어진 모습을 보니까 바깥쪽은 정상적인데 안쪽은 이렇게 투명하게 뻥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서페이스를 양면으로 해주고요. 아직 엔터 키는 누르지 마십시오.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뉴메릭을 선택을 해주고요. 현재 사이드가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면이 24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조금 증가를 해보죠. 증가를 해서 부드러운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해줍니다. 48개 정도 사용을 해봅니다. 참고로 앵글을 사용하면 Y자의 요 단면을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다시 360도로 해주고요. 이제 지금의 이 Y자의 두께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얇은 종이와 같은 그런 느낌밖에는 들지 않기 때문에 두께가 필요합니다. 모에 스무스 시프트 선택을 해주고요. 자, 아무 뷰에서 클릭 드래그
이렇게 두께를 원하는 두께만큼만 해줍니다. 됐나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두께가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3D 오브젝트를 만들어줄 때 모양을 보다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넙스라는 기능이죠. 넙스를 사용하면 현재 사용이 되는 오브젝트에 더 많은 세그먼트를 추가를 하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오브젝트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탭키를 눌러보면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탭키. 경계 부분이 매끄럽지가 않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탭키를 눌러서 하이퍼넙스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퍼넙스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원래의 세그먼트보다 더 많은 세그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전체적으로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고는 오브젝트 모양을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품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가급적 최종적인 렌더링, 즉 파일을 만들 때만 사용을 하시고요. 작업 중에는 가급적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자, 일단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제 재질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서페이스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자, 디폴트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죠. 자, 컬러는 그냥 사용을 해주고요. 와인잔이 투명하죠. 투명하기 때문에 트랜스페런시 값을 충분히 설정을 해줍니다. 한 90 정도로 해보죠. 자, 그러면 거의 투명한 상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플렉션이 필요하겠네요. 유리는 반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반사 질감 역시 충분히 해줍니다. 한 85 정도 해봅니다. 85. 일단 이 상태에서 창을 닫아주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전에 작업했던 그 레이어는 백그라운드로 해줍니다. 자, 여기에 와인잔 안에 동그란 굴을 하나 적용을 해봅니다. 크리에이트에 볼, 위에서부터 그려나가죠.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굴을 하나 딱 적용을 해줍니다. 굴을 하나 적용을 하는 이유는 와인잔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이 구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됐고요. 지금 만들어진 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질이 필요하겠죠. 자, 이건 기본 재질이고요. 일단 엔터를 눌러서 적용을 해줍니다.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Change Surface 9라고 해주고요. 일단 OK 해주고 세부 설정을 위해서 서피스 에디트 9를 선택을 해주고 반사 재질을 좀 해줄까요? 한 60 정도로 해줍니다. 됐죠? 그리고 컬러 자, 요 분홍색 정도로 해봅니다. 확인.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작업한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여기서 참고로 지금의 구가 너무 투박하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다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조금만 더 크게 해봅니다. 됐고요. 뉴메릭을 열어서 사이드를 많이 증가를 해줍니다. 부드러운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죠. 됐고요. 오케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지금의 작업을 레이아웃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파일에 세이브를 통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와인잔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고요. 작업한 오브젝트를 레이아웃에 보내주기 위해서 Send 오브젝트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럼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렌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뷰를 VPR로 전환을 해 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와인잔의 모습이 실제, 거의 실제와 가깝게 표현이 됐고요. 안쪽에 있는 분홍색 구를 보니까 와인잔의 곡률로 인해서 이렇게 살짝 왜곡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해서 정상적인 유리가 없는 모습, 유리를 통해서 본 모습 비교가 되죠. 자, 그런데 실제 와인잔에 굴을 놓고 봤을 때처럼 많이 왜곡이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제 곡률을 보다 높여주기 위해서 서피스 에디터를 다시 한번 열어줍니다. 지금의 서피스 에디터는 모델러에서 사용이 되는 서피스 에디터와 동일하죠. 와인잔으로 사용이 되는 디폴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곡률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리프렉션이 사용이 되는데요. 현재 1로 되어 있죠. 증가를 해봅니다. 증가를 하니까 곡률이 높아져서 더욱 왜곡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유리구슬을 통해서 사물을 봤을 때 실제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게 왜곡이 되죠. 즉 구슬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리 재질의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두께감을 더욱 증가하기 위해서는 리프렉션 인덱스를 증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스무싱을 체크를 해서 보다 부드러운 모습으로 확인을 해 봅니다. 구 또한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고요. 스무싱을 체크를 했을 때와 체크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 확연히 드러나죠. 이처럼 투명한 느낌의 재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페런시와 곡률을 설정하기 위해서 리프렉션을 이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 디테일을 높이기 위해서 유리잔 표면에 주변의 사물의 모습이 비춰지도록 해볼까요? 물론 현재는 없지만 인바이런먼트를 이용을 하면 리플렉션에 의해 반사 재질이 만들어졌을 때 그 표면에 주변의 모습이 비춰지도록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플렉션 옵션을 레이 트레이싱 스페리얼 맵으로 전환을 해주고요. 맵 소스를 불러야 되겠죠. 뭐 야외라면 뭐 하늘이 비춰질 수 있겠고요. 산이나 들이라면 그에 맞는 이미지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주변에 특정 상표가 있는 그런 컵이 있다면 이와 같은 이미지도 괜찮겠죠? 사용을 해봅니다. 적용이 된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유리 표면에 지금 불러온 이미지가 이렇게 반사돼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리플렉션, 즉 반사 재질의 표면, 반사되는 표면에 주변의 사물이 이렇게 비춰지게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밝게 적용이 되는군요. 뭐 에디트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뭐 밝기라든지 컨트라스트 등과 같은 설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만약 지금의 모습이 너무 강렬하다면 인바이런먼트가 아닌 베이직에서도 같은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일단 넌으로 해서 삭제를 해주고요. 리플렉션 옵션도 백드롭 원리로 바꿔줍니다. 베이직으로 이동을 한 후에 컬러를 앞서 불러왔었던 머그잔 레벨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워터 사이즈 됐나요? 방향 설정을 해주고요. 설정이 끝났다면 에디트 이미지 디폴트를 클릭해서 원래대로 되돌려줍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요조 텍스처 현재는 살짝 모습이 살짝만 비춰집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사 표면에 주변에 있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루미넌시티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T 버튼을 클릭해 주고요. 이미지를 머그잔 레벨 됐나요? 자, 그리고 오토 사이즈 해주고 방향 설정을 해 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시 인바이런먼트로 사용을 해보죠. 됐고요. 베이직으로 이동을 해서 리플렉션 값을 좀 줄여볼까요? 자, 이전보다 반사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적당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여기에서는 9를 선택을 해주고 9에 대한 리플렉션 값은 좀 떨어뜨려 보죠. 한 20 정도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표현을 해 봅니다. 자,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보죠. 커브를 통해서 일단 와인잔의 윤곽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레이스 툴을 사용을 해서 입체적인 와인잔의 모양으로 만들어 줬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와인잔의 재질을 투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트랜스페런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와인잔 표면에 주변 사물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바이런먼트를 이용해 봤습니다. 현재는 하나의 조명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이 좀 떨어지지만 실제 여러 위치에 조명을 비춰주고 주변에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았다면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레이스 툴을 사용을 해서 와인잔을 만들어 봤습니다.